자, 오늘은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와 같은 그림 많이 보셨죠? 어떤 입력이 함수에 들어가면 출력에 나오는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어떤 계산들은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실 함수는 여러 가지 무슨 어떤 계산의 어떠한 그 앱스트랙션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뭐 컴퓨테이션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수학 내에서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만족할 때에만 그것을 함수라고 부르는지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수의 다양한 여러 가지 특성을 보겠습니다. 함수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혹은 함수를 우리가 중첩해서 계산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규칙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함수의 정의, 또 함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함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함수의 특성 가운데에서 여러 종류 가운데에서 단사함수, 전사함수, 그리고 전단사함수에 대해서 배우겠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라고 해서 어떤 함수가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배우겠고요. 역함수에 관해서 또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함수는 관계의 특별한 경우이다 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함수는 관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사실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관계는 무엇인가요? 관계는 어떠한 엔터티 E와 E'이 있으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E와 E'은 어떠한 정의에 의해서 혹은 어떠한 성질에 의해서 관계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테면 1 더하기 2가 있으면 이것이 뭐죠? 3이죠. 자, 우리는 1 더하기 2라는 어떠한 그 연산에 대해서 3이라는 어떠한 값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러스에 의해서 1과 2가 3과 1과 2가 플러스에 의해서 3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수학은 어떠한 관계를 해석하고 또 관계를 이해하고 또 관계를 추리하는 그러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계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뭐 트랜지티브하다든가 아니면 리플렉티브하다든가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함수는 특별한 관계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는지 이 정의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집합을 x하고 y라고 할 때 x에 있는 임의의 한 원수에 대해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x에 있는 모든 x의 원수에 대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에 있는 모든 원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x에 있는 모든 원수의 각각에 대해서 오로지 한 y의 원수만을 대응시킨 관계를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을 보시면 자 x 집합에 있는 어떠한 원소들이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y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원소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자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함수라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죠. 자, 이 프로퍼티만, 이 성질만 만족시키면 일단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여러 가지 대응 관계가 있죠.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함수인가요? 함수가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따져보면 X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하나와 매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X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수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적어도 y의 대응이 하나만 있다면 그것이 함수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역시 함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1, x2, x3, x4가 여기 이 x의 집합 안에 있고 y 역시 y1, y2, y3, y4가 있죠.
자, 각각에 대해서 적어도 최대 하나의 관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하나의 관계. 예, 최대 하나의 관계만 가지고 있죠. 자, B의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는 최대가 아니라 보시면 X1인 경우에는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정의한 함수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수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정의할 때 오로지 y의 한 원소 y만을 대응시키는 관계이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은 그 원소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의 관계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죠? 이 경우엔 지금 x1이 자 xy2하고도 관련 관계가 있고 y3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b는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c는 함수인가요? c는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x의 각각에 대해서 y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적어도 최대 하나의 관계만 가지고 있죠. 따라서 c는 함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냐 함수 아닌가를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수학적인 정의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함수는 x하고 y 집합의 어떠한 화살표 관계인데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했던 정의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 x의 임의의 한 원소 x에 대해서 오로지 집합 y의 한 원소 y만을 대응시키는 관계를 f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임의의 한 원소가 한 원소만을 다시 말해서 x는 y에 대해서 최대 하나의 관계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집합 x를 우리가 정의하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집합 y를 공역 혹은 공변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을 영어로 코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공변역을 영어로 코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함수 f에 대해서 x의 한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를 자 x의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x에 대한 함수의 결과값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그림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어떠한 펑션, 릴레이션이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 릴레이션이 x를 자 함수값에 대응시키는 어떠한 컴퓨테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자 함수 f가 있는데 이것은 x를 자 x의 함수값 y로 대응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변역과 그리고 정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역은 여기 그림에서 x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변역은 y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징이 뭘까요? 정역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가 어떠한 대응되는 함수값을 가져야만 그것이 함수죠. 정역 내에서 누군가가 y에 대응되는 자, 함수값이 없다면 그것은 함수라 할 수 없습니다. 그 함수는 함수의 원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자, 공변역의 어떤 것은 자, 대응되는 x, 다시 말해서 정역의 x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처럼 공변역은 우리가 x가 함수값을 가질 때 그 함수값의 대상이 되는 놈들이고 자 그러면 실제로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함수에 집합 x가 들어갑니다. 집합 x가 들어가는데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자 x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함수를 그 x를 함수에 집어넣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 나오는 함수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여기 이것이
오로지 y, 주어진 y 집합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 y 집합의 부분 집합은 될 수 있습니다. 부분 집합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변역과 치역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치역은 기본적으로 공변역의 포함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역, 공변역, 치역을 잘 구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의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도 함수값을 가지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함수값을 가지지 않는 x가 있다면 그것은 함수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변역 중에서 실제로 x값과 대응이 되는 어떠한 공변역 내의 y값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의역에 대한 정의, 또 정의역을 가지고 있는 집합의 정의, 그리고 공역을 가지고 있는 집합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둘 간의 관계를 맺는 어떤 릴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처럼 여기서 보시면 정의역은 R, 즉 실수죠. 또 공변역도 역시 R, 실수입니다. 그리고 둘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함수고요. 이렇게 표현해야만 제대로 된 함수의 그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의역과 공변역에 대한 집합의 정의 없이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여러분께서 가정하기를 정의역은 실수고 또 공변역도 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역이나 공변역을 함수로 그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많이 보신 방법인데요. 이렇게 집합은 원소의 나열법으로 집합의 원소를 쭉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을 표현할 때 두 번째 방법은 조건 제시법이죠. 어떠한 변수에 대해서 이 변수가 만족하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처럼 우리가 A를 정의하는데 A라는 집합을 정의하는데 X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X는 자연수이고요. 자연수이고 그리고 그 수는 1부터 4 사이에 있는 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원소의 나열법으로 표현해 보면 A는 1, 2, 3, 4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x가 정수라면 자연수라면 어떨까? 자연수 말고 실수라면요.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포함이 되어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소나열법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야만 간단히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한 데에는 우리가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정의역과 공변역이 있어야 되고 정의역과 공변역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함수라는 것이고요. 또 함수는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리면 x라는 어떠한 정의역이 있고 공변역이 있는데 x의 어떠한 원소도 함수값,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함수에 의해서 공변역으로 대응되는 함수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값이라도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x고요. 이것이 y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개의 x가 하나의 y로 대응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두 개 이상의 x가 하나의 y로 대응되는 그것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함수의 정의에 입각한 함수의 조건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를 보면은 함수에 대한 어떤 특성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의역과 공변역을 구하고 함수값을 구하고 치역을 구하라 했죠. 우선 정의역은 지금 x의 모든 원소 1, 2, 3, 4, 5가 되는 것이죠. 공변역은 지금 4, 6, 8, 10, 12가 되는 것이고 함수값은 x에서 y로 대응되는 화살표가 가는 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의 함수값은 8이 되는 것이고 3의 함수값은 4가 되는 겁니다. 치역은 뭐죠? 자, 공변역의 부분집합으로서 자, 대응되는 x의 값이 있는 y의 값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그 함수를 정의할 때 두 집합, 즉 정의역과 공변역을 대표하는 집합으로 나누었고요. 둘 간의 각각의 원수 간의 어떤 관계로서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이제 좀 유사한 방법으로 함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함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순서쌍의 집합입니다. 이것이 순서쌍의 집합이죠. 그리고 또한 순서쌍의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함수를 순서쌍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자, x, 정의역을 대표하는 요 x에 포함되는 모든 x에 대해서 요 함수가 있죠? 요 함수가 이 x가 이 함수에 들어갈 때 나오는 함수 값을 가지고 이 x와 이 y의 순서쌍으로서 우리는 함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를 가지고도 나타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순서쌍이기 때문에. 그래서 x를 대표하는 x축, 이것을 정의역이라 하겠고요. 그리고 y를 포함하고 있는 이 y축이 있는 곳이 뭐죠? 공변역이죠. 그래서 어떠한 정의역의 x값과 그리고 어떠한 공변역의 y값이 서로 대응관계에 있었다면 만나는 점에 우리가 뭘 찍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을 수 있고 이것이 x와 y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순서쌍, 함수의 순서쌍이죠. 그리고 자, 함수는 그런 순서쌍들의 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x, y는 순서쌍이고 그리고 x는 정역의 원소이고 y는 자, 그 공변역의 치역 중에 하나이겠죠. 그리고 요 y equal fx는 y는 정역의 원소 x에 대한 함수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요 거꾸러진 a는 o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x 집합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해석이 되시겠죠? 자, x 집합 안에 있는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고 자, 그 x하고 그 y의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함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그 정의를 더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는 그냥 정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x는 서로 관계론면으로 따지고 볼 때는 의미가 두 x 간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죠. 그래서 x는 수많은 값을 가질 수 있고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속변수는 공변역에 속하는 원소이죠. 그런데 이 공변역에 속하는 원소는 항상 x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변역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은 우리가 함수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은 함수적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x에 따라서 y가 함수값이 정해지면 그 함수값이 y에 속해 있으면 그 y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정리해보자면 독립변수는 그냥 정의역에 있는 모든 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종속변수는 치역에 있는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3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3도 여러분께서 풀어보실 수 있겠죠. 그냥 여러분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쌍을 아래에 좌표 평면에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R에서 R로의 함수 F가 다음과 같을 때 F의 그래프 G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라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께서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것이 X이고 이것이 Y이면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x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것이 y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 1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함수의 사칙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실수와 복소수를 얘기할 때 자, 우리는 실수의 특징을 배웠고 복소수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수나 복소수는 모두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아주 재밌게 배웠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아주 쉽게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실수들끼리 혹은 허수부끼리 더하거나 뺨으로써 더하기나 빼기는 쉽게 했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비슷한 방법으로 곱셈이나 나눗셈은 좀 어렵게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수상수로 표현한 그 오일러의 법칙, 오일러의 그 수식에 의해서 쉽게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어떤 원소,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번에는 사칙연산, 함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쉽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덧셈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함수가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덧셈 오퍼레이터는 두 개의 오퍼랜드가 필요하고 피연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함수 f가 있고 그리고 함수 g가 있습니다. f는 x에서 y로 가는 것이고요. g 역시 x에서 y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정역과 공변역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아래처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y equal fx 혹은 y equal gx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수를 이렇게 f로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g로도 표시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심벌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끼리의 합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여기 오른편에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가고 그것이 fx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g 역시 자 x에서 gx로 갑니다. 더하는 것은 뭐죠? 각각의 치역값, 그러니까 대응되는 x에 대응되는 그 함수값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어떤 특정 x에 대해서 두 함수값을 더한 값이 바로 함수의 덧셈이죠. 그것을 아래에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함수 f 플러스 함수 g는 x에서 y로 가는데 두 함수의 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각 함수에 적용되는 함수값의 합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잘 보시면 함수의 덧셈을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수의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원리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함수의 뺄셈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는 함수 f와 함수 g를 뺄셈을 정의하는데 역시 그 함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x에서 y로 갑니다. 자, 함수의 뺄셈은 무엇입니까? 함수의 뺄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함수의 뺄셈을 들어가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x에 대응 어떤 특정한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x의 함수값의 차로서 함수의 뺄셈을 정의하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뺄셈이나 덧셈은 함수값의 덧셈이나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함수의 곱셈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함수의 나눗셈 역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함수 어떤 특정한 임의의 x에 대해서 함수값의 나눗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의 기본적인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기본적인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가 하면
자, 주어진 함수 f와 g가 있는데 둘 간의 정의역이 서로 같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르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f는 정의역을 자, x1'으로 갖고요. 그리고 g는 x2'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서로 x'과 x2'은 서로 다르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f 플러스 g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x, 이 x는 자 x1'과 x2'의 교집합이라는 겁니다. 자, 두 함수의 어떤 그 연산은 이렇게 두 정의역의 교집합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매우 중요한 프로퍼티입니다. 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다른 두 함수 f와 g의 차는 자 f-g의 정의역을 함수 f와 g 정의역 간의 교집합으로 제한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요 q라 되어 있는 건 g입니다. 이건 g고요. 그래서 자 f와 g의 정의역 간의 교집합으로 제한을 해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두 정의역 간의 교집합으로 우리가 요 함수, 두 함수의 곱의 정의역을 제한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누기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x가 있고 그리고 g의 x가 있을 때 이 두 x가 서로 이것이 1'이고 이것이 2'이라고 할 때 자 그리고 두 함수의 나눗셈 즉 g와 f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할 때 d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d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x1'과 x2'의 교집합인데 더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 나누는 그러니까 제수게 피제수 말고 제수가 되는 것이죠. 나누는 수가 0이 돼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 합집합에서 이 교집합에서 뭘 빼야 되는가 하면은 중요한 것으로서 자, 요겁니다. 자, gx가 0이 되게 하는 x의 집합을 이 뒤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x의 gx를 0으로 만드는 g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모든 x를 자 여기 이 집합에서 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덧셈이나 곱셈이나 뺄셈과는 다른 함수의 나눗셈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실까요? 두 함수 f와 g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f 플러스 g, f 마이너스 g, fg 그리고 g 나누기 f의 치역을 각각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두 구하기보다는 하나의 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 플러스 g만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서로 x가 똑같은 걸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f의 요걸 계산한다고 하면 우리가 2를 계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뭐죠? f의 1에 더하기 g의 1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f의 1은 무엇이죠? 6이고요. 그리고 g의 1은 얼마인가 하면 또다시 6입니다. 그래서 6 더하기 6에서 10입니다. 자, 이번에는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빼기는 자 f의 빼기 g 해서 자 이거를 자 2를 해봅시다. 그러면 f의 2의 빼기 g의 2를 빼면은요 f의 2는 8이고요. 그리고 g의 2는 7입니다.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곱셈이나 나눗셈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함수가 그래프 형식으로 주었을 때 덧셈이나 곱셈을 하라는 것이죠.
앞의 방식과 똑같죠. 그래서 같은 x에 대해서 어떤 값, 그런 것들을 더하거나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f의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1이면 어떨까요? 자, 이때는 0에서 fg는 1이고 g의 0은 0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의 2는 자, 여기서는 잘못됐네요. 이게 0입니다. 0이고요. 이것이 1이고요. 자, 1인 경우 어떻죠? 1인 경우에는 1이고, 그리고 여기서 g의 1인 경우에는 2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f 플러스 g의 2는 어떻죠? 2는 얘는 1이고, 그리고 gx는 얼마입니까? 역시 2지요. 그리고 여기 f 플러스 g의 3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3은 여기에는 0이고 요거는 여기에서 2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이고 요거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0, 2, 3, 4라고 되어 있고요. 1, 2, 3, 4라고 되어 있으면 자, fg 플러스 0은 얼마죠? 1이죠? 자,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고 그 다음에 1인 경우에는 3이고요. 그 다음에 2인 경우에도 3이고 3인 경우에도 2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수를 정의를 했었죠. 함수는 어떠한 릴레이션, 관계의 일종입니다. 특수한 릴레이션이죠. 어떠한 특수한 릴레이션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정의할 때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와 또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함수를 정의할 때는 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x집합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y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특수한 관계는 무엇인가 하면 x에 있는 모든 집합은 적어도 y에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 하나의 원소랑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 x는 각각의 모든 원소의 각각의 x의 원소에 각각은 2개 이상의 릴레이션을 가졌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런 관계는 허용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y의 입장에서는요. y의 원소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그 2개 이상의 그 릴레이션을 가져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y 특정한 원소에게 오는 이 화살표가 2개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함수입니다. 함수의 사칙 연산은 어떻게 했죠? 함수 값의 사칙 연산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어떤 함수에다가 값을 적용시킨 다음에 각각의 함수 값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의역이 다를 때에는 정의역의 교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두 함수의 사칙 연산의 정의역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고요. 나눗셈에서는 또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두 함수의 교집합에서 또 무엇을 빼야 되는가 하면 자, 제수 함수를 0으로 만드는 모든 그 제수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를 다 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D가 두 함수의 나눗셈의 그 정의역인데 이 정의역은 두 함수의 정의역의 교집합으로 정의를 했고요. 여기다가 뭘 빼야 되는가 하면 x는 자 만약에 이것이 g와 f의 나눗셈의 정의역이라면 이 정의역에서 뭘 빼야 되는가 하면은 자 g의 x를 0으로 만드는 모든 x를 이 D에서 빼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함수의 나눗셈에 정의가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을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함수의 사칙연산도 만들어 보고요. 또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사칙연산이 변화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